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청와대 터가 안 좋은가요? 왜 청와대만 가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망가지는 걸까요? 바로 박수현 수석과 이철희 수석의 이야기입니다. 박수현, 이철희 이 두 사람, 물론 이 장혜찬TV 시청자 여러분은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하겠지만 그래도 방송계에서 활약했던 범여권의 패널 중에서는 그나마 상식에 가까운 소리를 하려고 노력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할 건 비판했던 몇 안 되는 그런 여권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철희는 정무수석으로, 박수현은 대변인에서 다시 홍보수석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영 이상해졌습니다. 일단 박수현 수석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광철 민정비서관, 장혜찬TV에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검찰에 기소가 되면서 본인이 사표를 썼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청와대에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 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럼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은 실질적인 사표 수리다. 그런데 후임자를 찾고 인수인계할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해서 이광철 비서관이 청와대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국민을 위해서 기소된 범죄 혐의가 유력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고 말을 뻔뻔하게 할 정도였다니, 과거 여러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의 오만을 비판하던 그 박수현은 어디로 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억지로 짜맞추는 대통령 심기 경호에 딸랑딸랑하는 박수현으로 변하게 된 겁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청와대 참모라는 자리,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자리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모독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광철 비서관뿐만이 아니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표를 쓴다는 말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박수현 수석의 말대로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이광철이라는 청와대의 각종 여러 스캔들의 핵심 연루자가 계속해서 사표는 썼지만 청와대에 남아서 일을 보는 그런 현상을 목도해야만 합니다.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을 관할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 공소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모두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철희 정무수석, 썰전들을 통해서 익숙한 인물이죠. 그리고 방송에서는 상당히 비문스러운, 그나마 덜 친문스러운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무수석이 됐고 이번에 청와대의 이 1급 청년비서관 박성민 비서관을 뽑은 일로 홍역을 치르더니 심지어는 국회 보좌진을 향해서 아니 보좌관들도 시험 쳐서 뽑힌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막말을 합니다. 본인도 김한길의 보좌진 출신이면서, 그래서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뿐만 아니라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도 이철희 수석에게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오죽 말이 안 되는 이야기면 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보좌관들, 물론 시험을 쳐서 뽑는 건 아니지만 이 바늘구멍 같은 경쟁을 뚫고 국회의원의 비서가 되어서 인턴부터 9급, 7급, 6급, 5급, 4급 보좌관 딱지를 달 때까지 인고의 시간을 겪어냅니다. 그러고도 언제 국회의원에 의해서 면직될지 모르는, 쉽게 말하면 파리목숨 신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좌관들이 고용 불안에 몸을 떨면서도 그래도 묵묵히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고 고치고 막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쟁과 그들의 업무 강도, 그들이 업무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회 경험 하나도 없이 1급으로 발탁당한 박성민 청년비서관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판을 많이 받았다 해도 자신의 출신이었던 이 보좌진들을 싸잡아 폄하하는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이철희 수석의 균형 감각이 무너진 것일까요? 대체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들 왜 이럴까요? 이철희 수석 또 하나의 명언을 남겼죠. 지지율 40%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나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판하고서는 결코 대선 후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없다, 이런 말 남겼습니다. 이건 아마 이재명 지사나 송영길 대표 들으라고 한 말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되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 세울 거야?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거야?
그럼 국물도 없어. 대통령 지지율 보이지? 친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결국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도 비문 후보, 이재명의 독자적 노선을 걸을 것이 아니라 친문이라는 포장지를 덮어 써라는 그러한 주문을 다름 아닌 이철희 수석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친문의 문제점을 지목했던 나름대로 내부 비판자였던 이철희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대통령 눈치 보라고, 대통령 뒤치다꺼리 잘하라고 당내 대선 주자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추잡스러운 모습만 남았습니다. 권력에 가까워지면,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본인이 잡은 그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권력을 함께 누리며 호가호위하기 위해서 할 말 못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본인의 이전 발언을 다 뒤엎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 사실은 문재인 청와대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박수현과 이철희는 그나마 합리적인 모습으로 중도층의 기대를 받았던 인물들이기에 더더욱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중도 보수 진영에서도 권력 근처에 갔다고, 권력 가까이 있다고 해서 딸랑딸랑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겸허하게 잘못은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겠구나. 다시 한번 중도 보수 진영과 저 자신까지도 이 이철희와 박수현 두 수석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반성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의 팩트. 청와대 터가 안 좋은 걸까요? 청와대만 들어가면 망가지는 사람들.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잡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권력의 중심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사람들도 속절없이 무너진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해야겠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중도 보수 진영에, 특히나 젊은 주자들, 청년 정치인들은 과거 이 기득권 구태들이 보이는 청와대만 가면 망가지는 모습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점, 뭔가 달라도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타산지석의 일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